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핵심 중의 핵심, 또 사실상 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영아 국민의힘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네. 지금 대구시장 선거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네.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셨는데, 네. 그 이유를 먼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런 거죠. 우리 흔히들 이제 고향을 의미할 때, 고향은 태어나서 자란 곳을 고향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또 다른 의미의 고향은 마음속 깊이 그리움을 간직한 곳이 고향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대구가 제 고향 맞습니다. 제가 12살까지 여기 살았고요. 네. 지금 차장이 아시다시피 대구에 현재 처한 상황이 대구 출신들은 누구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 대구시장보다 대구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거는 꽤 오래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냥 찬찬히 들여다봤고요. 그러다가 이런 내가 꿈꾸고 있는 디자인을 한번 그냥 실천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흔히들 뭐 갑자기 출마했다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랬으면 제가 이렇게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플랜으로 그렇게 디자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출마 생각, 그러니까 꼭 시장 출마가 아니더라도 네. 언젠가 대구에서 정치를 다시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 2,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네. 이 대구에 쭉 들다 본 게. 네. 일각에서는 네. 유 변호사님께서 자신 능력이나 실력보다는 이 박 전 대통령의 권세와 영향력을 기대하고 네. 대구시장에 출마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일각의 비판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권세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다만 제가 이거는 부정 안 해요. 네. 대통령께서 후원회장을 맡아주셨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좀 있을 수 있다. 네. 후광이 있을 수 있다.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네.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일부 비판은 제가 감내할 몫이니까 네. 감내를 하죠. 그렇지만 실력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상대방은 네.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어떻게 시정을 어떻게 펼쳐나갈지 어떤 대구를 만들지 모르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시정을 맡아서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잘못됐을 때 비판이 있을 수 있죠. 시작도 안 했는데 게임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공은 둥글고 선거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시장을 해봐야 결과치를 내는데 굉장히 성급하신 질문 같아요. 네.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던져볼게요. 네. 분명히 유 변호사님께서는 지난번에 네. 박 전 대통령께서는 결단코 정치를 하시지 않을 것이다. 네, 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당연히 정치 안 하시죠. 네. 지난 8일이었죠. 이 동영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박 전 대통령께서 우리 유 변호사님을 공개 지지하셨는데, 요거는 혹시 그걸 정치 제가 정치 학자가 아니라서 네. 정치 행위에 대해서는 개념학 정의는 내리진 못하겠지만 대통령께서 물론 이제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그걸 해석하겠다는 정치 행위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도시적으로 보실 건 아니고요. 뭐 저를 지지하신 동영상을 저도 봤습니다. 내용도 보고 저한테는 사실 가분한 내용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거겠죠. 제가 뭐 한 5년간 어떻게든 대통령 곁에서 지켜봤다는 데 대한 대통령 나름대로 안타까움이 계셨을 거고 그런 안타까움이 이번 동영상의 지지 연설로 나타나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 그 이상 뭐 그 이하도 아니고요. 그걸 뭐 정치행위로 해석하시면 뭐 그건 해석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거는 뭐 시민들께서 판단하시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박 전 대통령께서는 앞으로도 결단코 정치에 관여할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말씀드린 정치는 대통령께서 직접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정치를 하시는 건 없다. 이건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원로시지 않나. 대한민국 정치 원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현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를 정치적인 해석으로 하는 건 그 해석자의 몫이지 그건 대통령의 몫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뭐 뛰어드신다는 그런 건 전혀 없는데 뭐 당을 만들거나 뭐 이런 그런 절대 없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께서 누차에 거쳐서 말씀하신 거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또 일각에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지난달 24일 내려오셨죠? 그렇죠. 3월 24일. 네, 3월 24일 내려오셨는데
요번에 유 변호사님의 대구시장 출마를 계기로 네. TK 지역 중심으로 친박 세력들이 뭉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참 자꾸만 있더라고요. 해석을 정치적으로 네네. 어떤 분들이 아주 이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는데 곡해를 하시는데 네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친박은 없다는 대통령 말씀 누차에 걸쳐서 제가 언론에 전달할 거예요. 그 네. 친박이 모르겠습니까? 정치 세력화된 친박이겠죠. 네. 그래서 그런 세력은 없고 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을 존경하고 그 정치 철학을 따르는 사람 의미의 친박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대통령께서 무슨 친박 세력을 결집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안 하시겠죠. 네. 그럼 저뿐만 아니라 지금 소위 예전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얘기하시는 친박이 있습니다. 뭐 인천에 유정복 시장 네, 후보도 그렇죠. 있고 네. 전남지사로 출마하겠다는 이정현. 이정현. 그럼 거기 다 지지선을 하고 다 동영상 보내시고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건 보시면 금방 답이 나오는 건데 굉장히 단편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볼 땐 한 면만 보지 말고 양면을 다 봤으면 전 좋겠다고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네네. 솔직히 일반 시민들은 또 잘 모르시거든요. 네네. 그래도 가장 지근거리에서 네네. 계시기 때문에 가장 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금 그래서 전에 건강 이제 상태, 조금 전에 뭐 사저에 가서 뵙고 왔습니다. 근데 네네. 건강 상태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으셨지만은 지난번 병원에 퇴원하셨을 때보다 기준을 하면 그보다 상당히 회복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만약 병원에 가시면은 뭐 서울의 삼성병원에 가실 것인지 그거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대통령께 이제 지금 이 의료는 개인 정보라서 네네. 제가 어디 부위가 어떻게 아프고 어떻게 그렇죠. 아프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삼성병원에 가서 통원 치료를 받으실 부분이 있고요. 여기 대구도 병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경북대, 영남대, 계대처럼 네, 병원이 많으니까 그쪽 분야에서 또 정하셔서 치료를 받으실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몸 상태가 앞으로 더욱 좋아지시면은 우리 달성군 그 육아업 상계리 주민들과 네네. 좀 교류를 좀 하실 것이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제가 어저께 서문시장을 한번 이제 인사를 드려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통령을 참 보고 싶어서 갔는데 네. 몇 시간을 기다려도 얼굴을 못 봤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은 분들이 해주셔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전에 올렸습니다. 올렸고 그 대통령께서 지금 이제 좀 발목 부위가 좀 안 좋으셔서 그런데 어느 정도 쾌차가 되시면은 적절한 기회에 나가셔서 시민들께 인사도 하시고 또 자연스럽게 보행 뭐 편하게 이렇게 어울리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십니다. 뭐 대통령께서 그렇게 안 하실 이유가 없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 전 대통령께서 지금 현재 좀 시급한 게 명예회복이라는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네네. 또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 박 전 대통령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게 있습니다. 긴 호흡으로 천천히 가셔야 된다. 모든 게 때가 있습니다. 여건이 무르익고 이러면 저절로 어떤 사회적 분위기, 국민 여론이 형성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어떤 얘기가 나올 거고 저는 그 얘기가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오늘 내일 뭘 한다, 뭐 재심을 내년에 청구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뭐 대통령께서 지금 받으신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저는 그 부분에 아주 상당한 부분, 아주 결정적인 부분들은 다 밝혀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대구시장 그 선거 판세를 우리 유 의원께서는 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제가 보는 건 금방 진 거고요. 네. 그래도 뭐 좀 객관적으로 좀 뭐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딱 보면은 홍준표 선배가 좀 앞에 있습니다. 네네. 김재원 측하고 저하고는 뭐 비등비등하거나 뭐 조금 앞서거나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슨 자신감이냐 그러겠지만은 하여튼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시간이 4월 20일, 22일이어서 한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열흘 동안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은 부족하지만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은 그래도 일정 부분 유형화라는 상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있을 거다. 모든 사람들이 공과가 다 있고 허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숨긴 게 없어요. 하나도. 그냥 다
오픈시키고 그래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렇게 되면은 뭐 판단을 받는데 뭐 저는 뭐 결과는 낙관하지 않지만 그렇다 비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일각에서는 그 대구시장 선거 판세와 관련해 가지고 네. 우리 유 의원께서 김재원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이기기 위해서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아마 좀 그게 이제 돌던데. 홍준표 네. 선배를 이기기 위해서 저랑 김재원 최고가 단일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네, 얘기인데 뭐 그런 이야기가 그 있더라고요. 여론은 출렁인 겁니다. 네. 여론은 물결처럼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딱 시점을 갖고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시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준표 선배가 인지도나 정치 캐리어에서 앞서 있는 건 맞죠. 그렇지만 강물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머물죠. 이렇게 저수지 머문 게 아니고 흘러가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변곡점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뭐 전 공학적인 단위라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제가 대통령한테 배운 정치는 딱 하나입니다. 정치는 약속을 하면 지켜야 된다. 신뢰 이거 하나 제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거 배운 상태로 제가 지금까지 뭐 정치원 늘 있었지만 나름대로 그 약속은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그 면접 보셨죠? 아, 면접 면접 보셨죠? 예, 보셨고. 그다음에 14일 날 뭐 압축을 한다고 경선자 네. 한 3명 정도 이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23일 정도 네. 최종 공천자를 이렇게 네네. 발표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뭐 공천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십니까? 확률을 봤을 때 네. 그냥 모든 선거는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흐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시에서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시대 정신에 적합한 리더십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과연 어떤 리더십을 지금 대구 시민들이 원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대구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글쎄요. 저는 그것보다 대구가 갖고 있는 기본 정서라는 게 있습니다. 대통령께도 말씀하셨듯이 대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서는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개인과 나라가 부딪혔을 때 늘 개인을 희생했다는 큰 대의를 가진 그 대의가 꿋꿋하게 흐르는 그런 도시고 그런 정서와 DNA를 갖고 있는 게 대구 시민이 알고 지난번 있고 동영상에서도 그런 네. 말씀하셨더라고요. 저도 그 공감하고 있고 저도 그런 DNA가 뼛속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DNA에 비춰서 봤을 때 시민들이 판단하는 앞으로 요구하는 그 새로운 리더십은 저는 개인보다는 나라가 앞서는 그런 리더십을 원하지 않겠나. 그런 기준 관점에서 시민들께 판단하시면 저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뭐 당선되시면 대구시장을 맡으셔야 되는데 그래도 먼저 대구시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뭐 한두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처음에 가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스트롱한 대구, 이제 경제력이 있어서 부유하고 잘 사는 대구를 만들자. 그래서 스트롱 대구를 먼저 앞세웠고요. 두 번째, 도시가 부유하고 잘 살아도 그 격이 있어야 됩니다. 네. 사람 품격이 있고 인격이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대구 시민들은 같은 뭐 잘 사는 부유한 도시지만 네. 저기 대구 시민들은 되게 격이 있고 품격이 있다. 네. 그래서 스마트한 도시. 그래서 스마트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나 지자체 단체장의 기본 책무는 국민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제일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아주 안전한 도시, 그러니까 세이프 도시 대구. 그래서 3S 대구를 만들어 보겠다. 만들어 보겠다는 건 금방진 얘기죠. 시민들과 함께 네. 그 방향으로 가보겠다. 대신에 그래서 그 큰 틀에서 강론의 공약을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약은 거의 다 제가 뭐 나름대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곧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저는 공약이 화려하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킬 수 있는 공약, 최소한 제가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도 지방정부 체제에서 지금 재정 자료도나 재정 자주도가 낮아서 국고에 의존되는 이 지방정부의 한계 때문에 못 지키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외에 전혀 실현 불가능한 거, 앞으로 20년, 30년 돼도 되지 않을 공약
저는 안 갖고 나올 겁니다. 네. 마지막 네. 찍고성 질문 딱 하나만 뭐 던지도록 더 하세요. 하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네네. 계속 하셨는데. 네네. 우리 유 변호사님께서 주소지를 수성구 파동으로 예. 옮기셨는 것 거기에 같습니다. 왜 옮겼냐면요. 네네네. 이제 급하게 대통령 집을 사저를 먼저 얻고 그다음에 근데 이게 날짜가 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가. 이제 제가 사저를 얻어주신 분한테 이런 조건의 집을 좀 구해달라. 이래서 나온 집이 그게 이제 단기간 이렇게 좀 될 수 있다 그랬어. 그래서 제가 일단 파동에다 얻었고요. 그다음에 말란 김에 근데 그다음에 이제 선거 잘 끝나면은 제가 여기 이제 집을 구해야 되겠죠. 네네네. 물론 간사가 있는 건 네.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간사에 입주를 할지 저는 제가 집을 구할지는 고민 중에 있는데 저는 그럼 뭐 굳이 시장이 관사에 있어야 되냐 하는 생각은 뭐 조금 부정적이라서 아마 개인적으로 그냥 집을 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물론, 네, 네. 네, 우리 박 대통령 계신 달성군 육아 근처에 혹시 아니 그러진 않을 겁니다. 네. 안 그래도 뭐 대통령 발의한다고 뭐 좀 입에 올리기 좀 거친 말씀들도 계신데 이제 이번에 대구시장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대구 시민들한테 좀 어필을 하셔야 되겠죠?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네. 나중에 사실 뭐 토론회 때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이 대구를 떠났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에 제가 대구를 떠났던 건 아버님 사업이 실패됐고 그래서 아버님 직장 관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49년 만에 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에 대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는 시민 여러분들께 한 약속은 제가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킬 것입니다. 그 약속은 흔히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시민 여러분들께서 믿고 맡겨주시면 아마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대구가 예전에 정말로 대한민국에 이끌었던 그런 자부심 있고 자긍심 있는 대구 시민으로서의 자존심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 유영아 변호사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님, 대구신문과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